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랑 김태준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자신의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이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은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고 드디어 신랑 신부의 영상을 상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태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예상했던 달콤한 프로포즈 영상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에서 그가 한 남성에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고. 차라리 나가 죽어. 영상 속 태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급히 일어나 스태프에게 손짓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태준이 그 남성의 서류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리고 그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은 그 남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남성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상 속 태준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만? 당신이 제대로 일을 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회사 그만두세요. 할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요? 웨딩홀이 술렁였습니다. 신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고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영상 꺼! 당장 꺼! 태준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태준이 그 남성을 밀치는 장면, 그 남성이 넘어지는 장면, 동료들이 말리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김태준, 당신은 제 아버지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차례입니다. 강서현. 조명이 켜지자 뒤쪽 좌석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완수한 자의 미소였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하객들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강민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55의 나이에도 그는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다닌 회사, 중견 IT 솔루션 기업, 테크노소프트에서 그는 성실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게요. 26살 딸 서연이 부엌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왔습니다. 민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서연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너도 오늘 면접이지? 네, 광고기획사요.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아요.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그녀는 아직 취업 전선에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습니다. 변화는 없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민수 과장님, 오늘 신입사원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우리 팀에요? 네, 경력직이라던데 동중업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팀원이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요즘 업무량이 많아져서 손이 부족했으니까요.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신입사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5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수 과장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태준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과 야심이 섞인 그 눈빛을 민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첫 주는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업무를 빠르게 파악했고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뭐예요? 설마 저보고 이런 잡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태준이 민수의 책상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냐고요? 진짜 이 아저씨가 장난하나? 지금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나한테 미루는 거잖아요. 주변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원래 대리님 일이잖아요. 뭐라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다 과장이 하던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과장이지?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내일 아침까지요. 태준은 비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웠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과장, 괜찮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 쉽지 않네요. 태준은 의도적으로 민수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나이 많고 순한 민수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의 괴롭힘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강 과장, 커피 좀 타오세요. 아메리카노로요. 하는 일도 없는데 커피라도 타야지. 강 과장, 이따 회의 전에 이거 인원수대로 곡 쌓여놔요. 강 과장, 점심 배달 주문 받아놔요. 민수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불편한 눈빛으로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기세가 너무 강했고 누구도 그의 타깃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주째가 되자 태준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강 과장. 태준이 사무실을 가로질러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거래처한테 뇌물 받죠? 아니, 일을 이따위로 하는데 이 업계에서 10년이나 버텼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보고서 사장님한테 바로 드릴 거예요? 아이, 양반이 미쳤네. 아, 진짜. 내가 어쩌다 이 늙은이랑 같은 팀이 돼가지고. 뇌물이라뇨. 무슨 그런 말을. 지금 바로 다시 하세요. 내일 사장님한테 내가 직접 보고 드릴 거니까.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서연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고객 앞에서도 민수를 모욕했습니다. 미팅 중에 태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강 과장님이 좀...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태준은 민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헤쳐먹었으면 이제 은퇴 생각하셔야죠. 회사 언제까지 다니실 거예요? 솔직히 회사의 민폐시잖아요.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요? 민수는 견뎠습니다.
그는 참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 과장?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의 괴롭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강 과장, 김 대리는 실력이 뛰어난 인재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 괴롭힘? 왕따? 뭐 그런 건가? 강 과장, 자네 나이가 55이잖아. 30대 직원 하나 관리도 못하면 어떻게 해? 후배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선배가 돼야지. 자네도 분발해야 해. 나이만 먹는다고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야.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사장실을 나오며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민수를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사장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바쁜 시기라 그래.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서연이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광고 기획사였는데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힘을 주며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면접은 잘 풀렸고 그녀는 기분 좋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잘 봤다고 문자나 보낼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어차피 같은 건물이니 깜짝 방문해서 커피나 사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서연은 아버지 회사가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려다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지? 아버지가 한 남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고 복도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리문이라 내부가 잘 보였고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소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다시 작성해요. 오늘 안으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서류를 아버지에게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빨리 안 주워요? 시간 없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외면한 채 각자의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남성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다 주운 후 남성은 아버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면 아버지가 더 난처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남성이 아버지를 계속 모욕하는 장면, 동료들이 외면하는 장면, 아버지가 눈물을 참는 장면. 모든 것이 그녀의 휴대폰에 담겼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서야 남성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아버지가 저렇게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저 인간 절대로.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서연아. 깨워서 미안하다. 일이 좀 밀려서.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으려 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는데. 아빠, 서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그냥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민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방법. 수많은 정보를 읽으며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더 확실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김태준, 잘 기억해둬.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다음 날부터 서연은 매일 아버지 회사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점심시간, 퇴근 시간에 맞춰서 건물 주변을 돌며 태준을 관찰했습니다. 태준은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항상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일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주로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먹었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주말에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SNS를 찾았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일상을 자주 올렸습니다. 회사 생활, 데이트, 헬스장 인증샷. 서연은 태준의 여자친구 SNS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이었고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의 계정에는 태준과의 달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꼴에 여자친구도 있네. 결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서연은 모든 정보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태준의 일상, 인간관계, 계획. 복수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아버지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태준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강 과장은 안 가세요? 아, 맞다. 점심시간에도 일해야죠. 하긴 그 실력으로는. 태준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준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서연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아, 여기 어쩐일냐? 민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어요. 아빠 점심 드시는지 보려고. 아이고, 고마워. 그런데 회사까지 올 일은 아닌데? 아빠,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세요? 서연의 물음에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없어. 다 잘 지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 갈게요. 아빠, 힘내세요. 그래, 고마워, 서연아. 서연은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말 안 하시지만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은 노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고소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아버님이 직접 나서셔야 하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노무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라면 회사가 그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고 SNS 마케팅과 영상 편집에 능숙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핵심 장면들을 추출하고 자막을 넣고 화질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다양한 각도에서 태준을 관찰하고 촬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연은 수십 개의 영상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강 과장이 좀 무능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할아버지. 급하니까. 모두 태준의 괴롭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전 회사 동료들을 찾아내고 SNS를 통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기획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연락드립니다. 서연은 가짜 신분으로 태준의 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배 직원을 괴롭혀서 퇴사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죠. 결국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직한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서연은 이 정보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태준의 과거까지 파헤치면서 그녀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김태준, 각오해.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충분한 증거와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첫 번째 타깃은 태준의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장에게 고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그 방법은 실패했으니까요. 그녀는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태준의 행동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회사의 주요 고객사 리스트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래처인 글로벌테크의 구매 담당자를 찾아냈습니다. 서연은 글로벌테크 본사 로비에서 구매팀 박 부장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우연을 가장에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노소프트와 거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신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서 테크노소프트와 관련해서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시간을 내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테크노소프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상에는 태준이 민수를 괴롭히는 장면, 고객 미팅에서 민수를 모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김태준이라는 직원이 10년 근속한 선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앞에서도 동료를 모욕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게 박 부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로벌테크는 기업 윤리를 매우 중시하는 회사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들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협력사의 기업 윤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부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단지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영상 파일을 박 부장에게 전송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틀 후 테크노소프트 사장실에 글로벌테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최근 귀사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김태준 직원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기업 윤리 위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글로벌 테크는 테크노소프트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즉시 조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장은 급히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김태준 직원 관련해서 내부 조사 즉시 시작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야. 글로벌 테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영상 증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잘못하면 거래 끊길 수도 있어. 빨리 처리해. 인사팀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팀원들을 면담했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태주는 갑자기 인사팀에 호출되어 당황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김대리, 강민수 과정에 대한 괴롭힘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괴롭힘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에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뭐 하는 짓입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지적을... 업무적 지적이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이 영상들을 보고도 업무적 지적 소리가 나오세요?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업무적 지적을 합니까?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돌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태준이 민수를 밀치는 장면, 서류를 던지는 장면, 고객 앞에서 모욕하는 장면.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자택 대기 처분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인사팀에서 면담을 하더니 태준이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특별한 일 없었어요? 좀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 김대리라고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자택 대기 처분을 받았다더라. 정말요? 왜요? 글쎄, 갑자기 무슨 일인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좋아질 거예요, 아빠. 일주일 후 테크노소프트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태준 대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제가 얼마나 회사에 기여를 했는데. 기여도와는 별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더구나 주요 거래처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결입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태준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오는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건물 밖에서 서연은 멀리서 태준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태준. 김태준 씨,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십니다. 같이 일해보시죠. 최종 검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김태준 씨.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네? 왜요? 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행동 관련 문제요. 그건 오해입니다. 죄송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레퍼런스 체크 결과 채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이전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야, 어떤 자식이 소문내고 다니는 거야? 태준아, 네가 한 짓 때문에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찍힐 뻔했어. 내가 너 언젠가 그 꼴 날 줄 알았다. 연락하지 마. 이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입니다. 채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께 경고합니다. 김태준이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인간이 있다니. 우리 회사에 지원했었는데 안 뽑길 잘했네.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함.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태준 씨,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2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실업 상태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결국 지은에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카페에서 만난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뭐? 언제? 왜?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2달 전에. 근데 그거 다 오해야. 진짜 내가 어쩌다가. 태주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2달이나 됐는데 이제 말해? 그동안 뭐 했어? 재취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곧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태준아, 결혼식이 1달 남았어. 신혼집 계약금도 내야 하고. 알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2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태준에게 계속 재취업에 대해 물었고 태준은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계속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결혼식이 코앞인데. 2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태준은 스트레스로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SNS, 지은의 SNS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2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결국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은 모두 문을 닫았으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중소기업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미래테크라는 작은 IT 회사였습니다. 김태준 씨, 경력이 괜찮으시네요. 우리 회사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중소기업이라 레퍼런스 체크도 대충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연봉이 30%나 줄었지만 어쨌든 직장을 구했습니다. 태주는 기쁜 마음으로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취직했어. 정말? 다행이다. 어느 회사야? 미래테크라고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곳이야. 지은도 안도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첫 출근 날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미래테크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사에 입사한 김태준은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당한 인물입니다. 증거 영상을 첨부합니다. 채용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에는 태준이 민수를 괴롭히는 영상, 그리고 업계 커뮤니티의 폭로 글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래테크 사장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았다고? 그는 즉시 인사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출근 첫날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태준은 사장실에 호출되었습니다. 김대리, 이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오해가 있어서. 오해?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오해인가요? 사장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작지만 건강한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바뀌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태준은 멍한 상태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퇴사였습니다. 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열흘. 서연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결혼식장 정보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상 상영 시스템.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영상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 동안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식장 측에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뭘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신랑, 표정 밝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밝게 말했지만 태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평범한 하객처럼 웨딩홀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위조했습니다. 정확히는 태준의 전 직장 동료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입구에서 확인하는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들여보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객은 약 20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태준의 가족, 친구들, 지은의 가족과 동료들. 식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주례사, 축가, 그리고 신랑 신부 영상 상영. 서연은 그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태준과 지은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가 불려졌습니다. 태준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는 태준이 민수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고.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상 꺼! 당장 꺼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미리 웨딩홀의 영상 시스템을 해킹해 놓았습니다. 정확히는 식장 스태프에게 접근해서 원본 영상 파일을 자신이 준비한 영상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집어던지는 장면, 민수를 밀치는 장면, 고객 앞에서 모욕하는 장면. 당신 같은 늙은이는 회사에서 나가야 해! 할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요? 요양원 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팀 망신이야! 화면 속 민수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그만.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 뭐야? 당신이 진짜 그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더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준이 민수를 거의 매일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이 영상 속 남자 신랑 맞지? 태준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큰 글씨로 문장이 떴습니다. 김태준, 당신은 제 아버지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차례입니다. 강서현. 조명이 켜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야? 강소연이 누구야? 당신이 괴롭힌 강민수 과장의 딸이에요. 그 순간 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수의 딸.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고 재취업을 방해하고 그리고 지금 결혼식까지.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 영상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태준은 우리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 남자가 한 행동은 그냥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를 죽이는 범죄입니다.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지은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오해야. 오해? 영상으로 다 봤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소름 끼친다 진짜. 지은아, 제발 내 말 좀.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케를 바닥에 던지고 울면서 뛰어나갔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뒤따라갔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인간이 내 딸한테서 떨어져. 우리 딸을 잃은 쓰레기한테 시집 보낼 뻔했네. 장인어른, 제 말 좀. 장인이 무슨 결혼 취소야. 당장 나가.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신부만 안 됐네. 태준의 친구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 네 선에서 알아서 미리미리 정리했어야지. 이게 뭐야? 아유,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다. 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도 실망한 표정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웨딩홀은 텅 비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홀에는 태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쪽 표정 진짜 볼만하네요. 내가 그 표정 하나 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쪽 잘리게 하고 재취업도 막았고 그리고 오늘 결혼식을 망쳤죠. 당신 표정 보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은 있네요. 왜 이렇게까지?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냐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은 내 아버지를 매일 괴롭혔지. 재밌었니? 재밌었겠지. 아버지는 매일 밤 늦게 들어오셨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숨죽이고 울던 모습. 나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괴롭혀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런 너가 결혼을 해? 행복하게 살아? 절대 안 되죠. 왜요? 괴로워요? 근데 어쩌지? 나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당신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때까지, 당신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미친. 그래, 나 미쳤어.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복수할 거야. 아니, 죽어서도 복수할 거야. 당신이 이직하면 그 회사에 알릴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저는 당신을 찾아내서 망칠 거예요. 당신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을 끝까지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열심히 빌어봐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혼식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올린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폭로된 직장 내 괴롭힘, 신랑의 충격적인 과거, 결혼식이 파토난 이유.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런 인간이 결혼을 해? 신부가 도망간 거 너무 당연함.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함. 태준의 실명과 얼굴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악명 높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의 휴대폰에는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사회에서 나가라. 너 같은 놈은 혼자 살아야 마땅해. 태준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워낙 유명해져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영상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네. 그 나쁜 놈. 태주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실상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지은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결혼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예물도 모두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준의 부모님도 실망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이름은 인터넷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즉시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기업 윤리를 중시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채용은 어렵겠네요. 태준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저축은 바닥이 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서 독촉을 받았습니다. 김 씨,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2달 밀렸잖아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태준은 막막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이 알려져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을 때 점주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맞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이 똑같은데 뭘.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에는 안 맞는 것 같네요. 태준은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계속 감시했고 그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온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태준은 PC방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시간을 끊고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지하철역 벤치에서 잠을 청하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직장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그는 이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느 날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저분한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빛이 흐릿한 태준의 모습.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뭔가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고 노숙자들에게는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태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했던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옷은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이제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매일 지하철역을 떠돌며 동냥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대부분은 외면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1,000원, 2,000원을 주면 그것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태준은 추위에 떨며 지하철역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강민수를 괴롭혔던 그날들, 그때 만약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태준이 해고된 후 회사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도 없었고 동료들도 예전처럼 대해줬습니다. 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민수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몸무게도 다시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태준이 해고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이 파토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녀도 변했습니다. 처음의 분노는 이제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를 놓아줄 때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광고 기획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면접을 보던 그 회사였습니다. 서연 씨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기뻤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에 매달렸던 시간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연은 새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과장님, 아침부터 표정이 밝으시네요. 오늘 우리 딸이 첫 출근이라서요. 기분이 좋네요. 아, 정말요? 축하드려요.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취직하고 자신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박 과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 대리,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낸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용서했어요. 과장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미움을 계속 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괴로운 일이니까요. 박 과장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다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한 태도는 상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서연 씨, 이번 캠페인 정말 잘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아주 만족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복수에 매달렸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시죠? 당연하지. 우리 딸도 좋은 회사 다니고 나도 회사에서 평화롭게 일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다행이에요. 아빠가 힘들어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김 대리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니?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능해서 너까지 그런 일을. 아빠는 무능한 게 아니에요. 너무 착하신 거죠.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싸워야 하고 저는 아빠를 위해 싸운 거예요. 서연아.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도 그만뒀고 그 사람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아빠.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요,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빠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아빠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복수를 시작했을 때 나는 단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복수는 끝이 있어야 하고 용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김태준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움직였고 그 사랑이 아빠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